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해서 들어오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참 인연도 깊다. 여러분들 사람이 서로 한번 만난다고 했을 때 또 그 만나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하고 차를 같이 마시고 한다는 게 그게 보통의 인연인가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렇지만 꼭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 만나게 됐다는 그 인연, 그것이 참 따져보면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라는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대전시도 다 못 들어보셨죠? 저도 그렇지만 대전시 곳곳 다 다녀보셨어요? 빠짐없이. 여러분 사실 무슨 동 오면 아직 이름이 생소한 동도 있을 거예요. 대전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같이 여행을 많이 안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강남이 그 앉아서 하세요. 예. 좀 앉아서 할게요.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예. 그럼 우리나라라는 땅은 또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여기 바닷가, 한반도라고 하지만 여기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은 이제 둘러쳐져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끝이잖아요, 땅끝. 지구에 비하면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지구라는 것은 이 우주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여러분, 광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광년. 빛이 1년 동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별빛이 어떤 것은 몇 초 만에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년이 걸려서 온 빛도 있고요. 내가 지금 별을 보고 있지만 그 빛은 1년 전 거예요. 어떤 거는 몇백 년 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빛이 얼만큼 빠르냐면 1초에 똑 닦을 때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햇빛, 오늘 날씨가 부지네요. 근데 이 햇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벌써 8분 전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8분 만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햇빛을 늘 계속 우리는 계속 햇빛을 보지만 그 햇빛은 8분 전부터 계속 오던 걸 8분 전 거 보고 8분 전 거 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별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전자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그런 별빛도 있는데 그런 빛은 몇 년 전, 몇백 년 전에 온 빛도 있다는 거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그것이 몇 년, 수십 년, 몇백 년이 전에 온 빛이라면 얼마나 멀은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상상을 하기가 싫을 만큼 멀지요. 그렇게 멀은 게 우주입니다. 그렇게 먼 우주 속에 지구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외우시는 거 있잖아요.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 수성 있죠? 지구학도에 수성, 금성, 토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 할 때 초등학교 때 봤던
근데 명양성은 없어졌어요. 여기 혹성에 포함이 안 돼요.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태양계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별들이 있는데 그런 태양 같은 또 별 무더기가 또 몇 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뭉쳐서 은하계가 되고 그런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이 우주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티끌보다 작은 지구에 태어나서 수십만 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언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1940년대, 1950년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눈이 어떻게 또 좀 원치 않지만 나빠져가지고 어떻게 또 여기 대전 점자도성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만났어요.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만나는 우리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싸우고 질투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대부분 나는 아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나도 아는 사람을 욕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서 이 자리의 소중함을 한번 돌이키고 만남을 한번 내 주변의 지인들, 내 주변에 특히 시각장애인 참 형제 못지않은 인연이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지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질 때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요 교감 시절에 심근경색이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충대 가서 스텐트를 했는데 그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학부형, 교장, 교사, 누구 이러쿵저러쿵 칭찬보다는 욕밖에 없어. 억울함이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그 화를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묻어가면서 집에 와서 화를 사귀자니 그게 병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평피하는 것이다. 예, 마음이 우선이에요. 병도 여러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와 계시네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 저도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느 권사가 낫게 했다 그걸 100% 다 믿기는 어렵고요. 또 그러한 능력은 주셨는지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믿음과 신념이 그 사람 병을 반 이상 치료를 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니까 걸었잖아요. 눈을 떠라 떠났어도 보였다 이거죠. 그 마음이 이 현대의학에서도 60-70% 병을 낫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명색이 이 시간이 건강 강좌. 건강 강좌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것이 병이죠.
병을 우리가 안 걸리는 게 건강이겠죠. 또. 그럼 여러분 그 건강을 얘기하자면 또 병에 대해서 조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병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 교과서도 쓰고 했지만 앞부분에 그 병의 개념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병에 걸린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죠. 원인 없는 병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병은 무슨 원인? 그 원인은 뭐 헤아릴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병의 원인은 내인이 있고, 다시 말해서 내 몸 안에서 생긴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인이 있습니다. 외인. 바깥에서 내 몸으로 침투해온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인에는 뭐가 있을까? 첫째, 소인과 체질이 있습니다. 결국은 타고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릴 그런 연관성이 좀 쉬운 사람, 병에 다른 사람보다는 병에 잘 걸리기 쉬운 그런 조건을 타고나는 것을 소인이라고 합니다. 소인. 크게 대체적으로 남자만 걸리는 병이 있고 여자만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남자가 자궁암에 걸릴 리 없잖아요. 여자가 전립선암에 걸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소질이 크게 보면 소질이고, 또 어린아이 때 잘 걸리는 병이 있고 나이 들어서 잘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좀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등등이 이제 이 소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질은 어느 정도, 여러분 뭐 이렇게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은 그럴 때는 그 체질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렇듯이 어느 정도 체질을 타고납니다. 우리가 한방에서는 사상의학이라서 소음인이다, 뭐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4개의 체질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나 이 양방에서 체질은 이런 전형성이 잘 되는 사람, 그런 광인 체질, 뭐 그런 식으로 뭐 무력성 체질, 또 그런 근육형 체질,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 특질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명확한 것들은 없지만 그런 체질을 역시 타고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병이 걸린 건 아닌데 어떤 병에 취약하고 어떤 병에 강하고 이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서양 사람이 잘 걸리는 병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잘 걸리는 병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체질이에요. 자, 그런 소인과 체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인 중에서 딱 떠오르는 게 유전이죠. 유전. 부모로부터 받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하면 떠오르는 말이 그냥 나쁜 거 이렇게 생각되죠?
그건 유전병을 말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내가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유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전이 병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유전하면 좀 나쁜 말처럼 들리잖아요. 우리가 유전이 안 됐으면은 큰 법적 싸움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 유전자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가 또 어머니 유전자고 자식을 낳는데 안 맞아.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런 일 없겠죠. 근데 아버지의 유전자가 안 맞을 수가 있죠. DNA 검사. 예전에는 뭐 그렇다면 그런지 알아야죠. 어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유전자 검사에서 자식이냐 아니냐를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증명을 해봤더니 옆집 아저씨하고 같아. 자, 근데 뭐 웃느라고 얘기고,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반반씩 우리가 다 물려받은 것이 다 유전이에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좀 안 좋은 거, 그것이 숨어있던 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없었었는데 그것이 숨어있다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 시각장애인으로 본다면은 뭘까요? 백내장이 많죠. 백내장이 유전되는 백내장.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상대대로 백내장이 있는 분은 없었는데 왜 하필 6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백내장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또 녹내장도 선천적 녹내장 또 2개로 겹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죠. 그렇게 유전병도 있고 그런 선천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 유전이 아닌데도 태아 때 뭔가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기형을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확대해서 해가지고 누가 저 애를 낳는데 뭐 개를 낳느니 뱀을 낳느니 그 기형만을 낳은 거지요. 근데 그거를 갖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참 보태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경우는 요즘에도 뭐 저 몸이 붙어가지고 쌍둥이가 붙어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모르니까 괴물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 다리나 팔이 기형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걸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많이 기형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뭐 꼬리 달린 여우를 낳았다는 이런 소리를.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모두 그 며느리가 잘못이요. 뭐든지. 그건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애를 못 낳아도 여자 잘못. 왜 여자 잘못인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래 버렸다고요. 요새는 얼마나 우리 여성분들이 살판난 세상입니까? 댁에 가서 살판 났다고 너무 남편 귀죽이지 마세요. 40대가 쫓겨나고 50대가 쫓겨나고 60대, 70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저기 노숙자로 있더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40대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은 어떻게 나왔 이렇게 쫓겨났어요. 아, 마누라하고 싸우고 쫓겨났어요. 50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쫓겨났어요? 마누라한테 밥 달라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60대한테 물었더니 마누라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쫓겨났어요. 어디 가냐?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쫓겨났어요. 70대는 물어보도 못하고 마누라가 나가는 거예요. 살살 따라가다 들켰어. 그래가지고 쫓겨났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기죽이지 마시고 여자가 기죽인다고 여러분들 기죽지도 마시고. 세상이 자꾸 그래야 돼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도 혼내도 못하고 점점점 발언권이 약해지죠. 자식한테도 목소리도 옛날에 야 이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요새는 야 어쩌고 그래라. 이제 겸손해져. 약해졌다고 하기는 좀 자존심 상하니까 부모들이 겸손해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어른으로서 할 말은 하셔야 되고요. 옆으로 또 샜네요. 그래서 그런 유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정신질환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그 어떤 그러한 성질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거, 뇌 질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자, 그런 등등이 이제 내적인 요인이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내인 중에서는 이제 그 면역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 이상. 면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공격 물질, 병원자를 막아내는 우리 나라로 말하면 군인들이나 경찰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면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면역력이 강한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적이 못 들어오게 성을 쌌었죠. 그 성곽 같은 것이 우리 피부입니다. 어지간한 것은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피부가 병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목욕탕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욕탕 가서 그냥 베끼고 또 베끼고 아이고 한 달 만에 왔으니까 베낄 만큼 베끼려고. 그거는 베끼는 게 아니에요. 성곽으로 말하면 거기 성곽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더 칠해진 것들이에요. 내 피부의 세포가 죽어가지고 껍데기를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실컷 죽어가지고 희생을 해서 내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게 때라고 때 뺏긴다고 뺏겨놓으면 되겠어요. 더러운 부분이나 씻어내고 땀이나 씻어내고 이러면 돼요. 득득 문지르지 마세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만큼 피부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보호막을 방어, 성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구멍을 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피부가 있고
그래도 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외부의 나쁜 물질이나 병균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마치 우리 몸에도 군대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이 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어느 부분에 가서 너무 과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싸워. 여러분 나라도 그랬잖아요. 내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간첩 하나 잡는다고 그냥 수천 명 한 사단이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거기에 간첩하게 협조했다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랬죠. 6.25 때. 그런 현상이 우리 몸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이상은 크게 과잉 면역이 있어요. 과잉 면역. 아까 같이 자중 질환. 그 다음에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자가 면역은 뭐냐면 정만을 막아내야 되는데 정만을 죽여야 되는데 내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가 면역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아토피성 면역 해갖고 막 가렵고 야단 나는 그런 것들도 면역 이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입니다. 사실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반대로 면역이 너무 약해. 군대가 너무 약해. 그러면 병이 침투하기가 쉽겠죠. 면역 결핍증 들어보셨죠? 특히 선천성 면역 결핍증 그런 것도 있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한때 참 AIDS, AIDS라고 했던 거예요. AIDS 그걸 한글식으로 발음하는 게 AIDS예요. AIDS. 그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그게 동성 간에 연애하면 생긴다는 등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어쨌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성분란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옮겨진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에이즈 반대로 이렇게 면역 결핍인 것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내인으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외인, 바깥 외자, 외인은 크게 너무나도 그건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화학적 요인, 화학적 원인, 화학적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약물 같은 거겠죠? 약물 같은 거. 그래, 약물을 잘못 먹어서 아니면 또 어디에 독성 물질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그랬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독약을 마시는 경우도 있죠. 시각장애가 돼갖고 아마 마셔본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그런 화학물질들, 약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남용되고 악용되어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드시는 그런 가공식품들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런 화학물질, 나쁜 화학물질. 그래서
가공 음식을 안 드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신선한 걸로 그냥 자연 그대로의 것을 드셔야 되겠지만, 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농약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투되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런 것들을 화학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그 다음에 물리적인 원인. 우리가 뭐 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고, 뭐 어디에 다칠 수도 있고, 기계에 다칠 수도 있고, 뭐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면서 신체적인 그런 타박상 같은, 아니면 교통사고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체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는 것들을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얘기되고 있는 방사능. 이 방사능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고 느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여러분 그 피해자들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인이 차라리 죽으면 다행했는데 안 돌아가시고 원폭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이 방사능은 어떤 정도냐면요, 내 세포 속에는 아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정자, 어머니 정자에 나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게 DNA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 100조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대략으로 말하는 거죠. 100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100조 개가 넘는 그 세포 하나하나에 그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있어서 나는 어디에 다쳐가지고 피부가 손상하고 막 그 상처가 깊어도 그것이 저절로 나오면 언제 그런 상처가 있었냐는 듯이 깨끗이 없이 그냥 원상복구되지요. 때로는 너무 상처가 깊어서 흉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요. 우리 몸에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의사는 내 몸이 이상이 있지만 다시 돌아오려는, 여러분은 큰 물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휘저으면 막 물이 좀 출렁거리다가 나중에 다시 고요해지지요. 우리 몸도 다시 빗겨놨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려는 힘이 있거든요. 그것도 내 몸에 있는 설계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자제분을 두고 계시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나 같은, 나를 닮은, 내 남편이나 마누라를 닮은 아이를 탄생시킨 것은 내 그 세포에, 생식세포에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방사능은요, 그 세포의 설계도를 망가뜨려 버려요. 세포를 망가뜨려 버리니까 이상한 병이 생기고, 또 자손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이 돼버려요. 병은 내가 현재 모든 병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방사능에 노출되면 그것이요, 자손에게, 손자에게 전달이 돼요. 이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그 방사능을 피해야 되는데 나도 알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들 방사능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받으라니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나 내가 그걸 꼭 알아봐야 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좀 방사능 쓰더라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찍으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엑스레이 찍으라고죠. 그리고는 CT 찍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뭐죠? MRI 찍으라고. MRI는 오히려 비싸기만 하지 방사능은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방사능이 가장 높은 것이 CT예요. 그러면 CT를 뇌에다 찍으라니 어쩌?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이익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요. 내가 진짜 의심스러우면 찍어야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료기기도 그런 문제가 있을 정도다. 근데도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뭡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그 사고에 의해서 지금 바닷물을 다 오염되어 있는데 이놈들이 괜찮아 안전해 하면서 지금 바다에다 다 버리려고 오고 있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에 그런 원전 사고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대. 환장을 누르 다녀요. 그런 것을 항의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판에 왜 두 손 두 발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가까운 우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까지 물로 흘러올 거 아닙니까? 그 생선을 먹어야 하는데 저는 육고기보다 생선을 드시라고 하고 싶은데 어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한 화상이나 동상 이런 것도 다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편 오래간만이야. 인사 좀 해야지.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어. 그랬지. 우리가 지가 오늘 처음이야. 여기 옆에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실 갔어. 이렇게 만나면 인사도 하고. 아유, 좀 따뜻다. 나는 그냥 막 처음 먹은 것 같아, 아주. 언니는 그냥 여기 서구지? 서구지 여기 모자 하나 달라고 그러면 저 서구 모자 하나 준다고 하나 어디서 그래 모두 말고 얼마나 간절한 거야. 나는 음성으로 있어가지고 음성 딸내미를 찾아서 다른 거 서구? 그래 여기 가끔씩 쓰고는 모사장도 쓰고 이쁘네. 이뻐. 색깔이
이미 났어가지고 이제 안전히 장갑을 그냥 해야 되나. 하고 살으니까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많이 바꿔줘서 또 주는 안 받는데 10원 줬어. 이뻐 뭐 하나니 그러면 안지래. 별 말씀 더 드리고 고맙지만 여기서 앉아 이제 송이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한번 또 어쨌든 아까 그 병의 원인을 안내자 내인, 내적인 원인, 그래서 내인, 그래서 소인이라는 것도 있고 또 유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피곤한 체질도 있고 또 면역 이상 같은 것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외인으로서는 아까 약물 같은 화학적 요인, 그 다음에 물리적 원인이라고 해서 온도라든가 또 아까 방사능 얘기했잖아요. 무서운 방사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계적으로 손상을 받는 거, 그리고 낙상을 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내 몸이 한마디로 다치는 거, 그런 것들도 외인이고 전기적인 거, 그리고 전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전기적인 원인. 그런데 또 하나 원인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외인 중에. 이런 거는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뭐겠어요? 세균, 바이러스,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늘 코로나 안 올 때도 예전에 뭐 있었어요? 신종플루 있었지요. 또 메리스 있었지요. 뭐 그런 등등.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돌림병이다 뭐다 했죠. 세균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한번은 예전에 한번 그런 게 돌면 막 동네 애기들이 다 죽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걸 해결을 잘 못했어요. 근데 또 그 도시라도 살았으면 그때는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추운에는 속수무책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다 죽었다 해가지고 실형에 온전했대. 근데 어떻게 꾸물꾸물 살아나갖고 선생까지 하고 일본에 정년퇴직했어.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죽은 줄 알고 포기하고 이불 덮어놨는데 살아났다. 그런 사람 여러 명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는 부모가 어떻게라도 살려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자식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가 어떻게 해서 못 살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현대의학이 아직 바이러스는 다 못 오지만은 세균은 정복을 했죠. 예를 들어 요새 풍욕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일 없잖아요. 천연두 때문에. 옛날에 풍욕 천연두에 의해서 맹인이 된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열 때문에. 예. 그랬는데 지금 세균에 의한 병은 거의 정복을 했습니다. 예방으로 다 되죠. 옛날에 소아마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소아마비 없지 요새는. 다 미리 주사 맞으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놈이 생긴 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지 몸을 변경시킵니다. 그래갖고 그놈을 퇴치할 약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감기약은 없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감기약이라고 해서 드시긴 하지만은 그거는 열을 낮추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열을 낮추는 해열제 또 이거 가래 줄어들게 하는 뭐 거담제 뭐 이런 식으로 진통을 없애주는 그런 진통제 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갖고 감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원인을 없애지는 못하고 우리 몸에 들어온 고통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냥 옆으로 좀 비껴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약이라고 먹는데 자 여러분 우리 몸은요 아까 우리 몸 스스로 이겨내려는 면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거나 뭐 열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는 열 나오면 병이니까 열을 줄어들여야 해열을 시켜야 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열이 나야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활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내라고 조물주가 벌써 열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서양 의사는 열 나면 무조건 아이들이 열 나면 옷을 벗겨놓고 차게 하죠. 한의사는 따뜻하게 하게 하죠. 더 이겨내라고 이열치열. 근데 여기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병이 뭐가 들어오면 열을 나게 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면 우리 뇌를 손상하게 만들어요. 또 심하면 또 내부 장기를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적당한 열은 우리가 놔둬야 됩니다. 그러나 적당한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36.5도죠. 37도, 38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면 손상이 오기 때문에 빈대 잡는다고 추가상관 다 태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해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집에 쓰레기가 좀 있어가지고 불로 좀 태워. 그걸 없애면 좋잖아요. 근데 내 집에 달라붙어 버렸네? 그럼 빨리 꺼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쓰레기 없어질 때까지 그냥 태우고 말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같죠. 그래서 감기약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증상이 어느 정도인가 잘 봐서 그렇게 드셔요. 근데 이제 감기 들리면 막 근육이 쑤시고 아프고 힘드니까 이제 정 힘들면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낫게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나 가벼운 감기는 뜨거운 물 많이 드시고 쌍화차 드시고 그렇게 가벼운 건 이겨내시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생물학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점점점 이 바이러스가 자꾸 새끼치고 변화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좀 더 병은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강하게 하는 거죠. 면역성을 강하게 하는 거.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내적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한방에서는 거기다가 아니 불자 불내외인, 그러니까 내인도 외인도 아닌, 내인인지도 외인인지도 모를 그런 불내외인도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어쨌든 병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고 또 그 현대의학에서 대부분 밝혀냈지만 아직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를 원인도 많이 있답니다. 근데 과거에 2000년, 3000년 이런 과거에는 병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연한 것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악마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든지, 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든지, 신이 벌을 줘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마귀 들렸다 이거예요. 귀신 붙었다. 귀신 붙었다, 마귀 들렸다. 그때 사고방식이 언제까지 갔습니까? 우리나라에 일부에서는 60년대, 70년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푸닥거리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병자라든가 불구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측은지심이.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런 병자나 또는 그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니는 벌을 받은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나가 죽어라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역사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거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온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왕이 장애인들에게 그런 시혜를 베푼 부분도 많이 있고, 삼국시에도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딸이 안 못 본 어머니를 잘 봉양하면은 거기다 효녀비도 세워주고 그런 일도 있었다 이거. 그랬는데 서양에서는 특히 저 스파르타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어땠어요? 강한 자만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여버리거나 어디다가 별도로 격리 수용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농아들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수 없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지, 말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로 그런단 말이에요. 지네들끼리 해석이지. 그렇게까지 장애인들을 서양 사람들이 학대했다. 근래 와서 장애인 복지가 서양이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서양이 아주 잘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복지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였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서양에서는요, 농아나 시각장애인 교육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게 1760년대, 1770년대 이때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1440년대 이미
맹인들을 궁궐에다가 이제 그 교육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맹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거죠. 몇백 년 앞서 있는 거죠.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그때는 교육할 거리가 없으니까 주역이나 전복업을 가르친 거죠. 그 전복업을 가르쳤으니까 그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내용이 전복업이었지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버리지 않고 데려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왕명에 의해서 했으니까 국립학교지요. 그런데 그걸 이 특수교육 학계에서도 무시를 해 이놈들이. 그게 아니라고.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것은 시시하고 남의 건 커 보여.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여. 미국 놈 건 커 보이고 일본 놈 것도 커 보여. 우리는 못났어. 그 일본 놈들이 계속 우리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싸움질이 나고 당파 싸움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당파 싸움 한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동권시 뭔시 해갖고 저 외척 세력이 이러쿵저러쿵 한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인간 사는 사회 다 똑같지. 그런데 니네들은 당파 싸움하다 방했고 한국 사람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 뭐가 잘 안 되고 에이 조선놈 어쩔 수 없어. 그 일본 놈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 말투를. 요새는 그런 말씀 하는 분 없지요? 절대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인데 과학이 세종대왕 때 가장 앞서 있었던 거예요. 세계에서. 그런데 왜? 그리고 한글이라는 그런 독자적인 글자가 있습니까? 세계에. 우리만 모르는 거야. 한글과 같은 그런 훌륭한 글. 그래서 이러한 제가 옛날에 그런 미신에 의한 병의 원인 얘기가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그래서 병의 원인을 그렇게 밝혔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17세기, 18세기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해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것도 서양 애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지금 막 지진 사태 있고 저쪽 중동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집트 이런 데가 의학이 아주 발달해 있었는데 그때 일찍부터 사람 시체 해부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 기술이 서양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의 그러니까 서쪽 동양이죠. 서쪽에 있는 동양, 요즘 중동 그쪽에 그 의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급속도로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망원경을 발견하고 세균을 발견하고 하면서 의학이 급도로 발전하면서 병의 원인을 밝혀낸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은 그 일부를 이제 들어보신 겁니다. 이 병의 원인만 해도 한 달 이상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에 끝내고 결국은 이러한 병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가 건강일 텐데 그 건강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그 다음에 그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또 의논하는,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고요. 재미없는 말을 계속 저 혼자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앞단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기름칠하는 차원, 아니면 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될까 싶어서 악기 한 개를 갖고 와서 음악을 악기를 종류를 바꿔가면서 한 곡씩 들려드리고, 작년에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뵈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